때이른 가을 한파에 동부 지역의 기온이 평년 대비 섭씨 5도에서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미 조기 투표로 200만 명이 넘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의 참여율이 더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오늘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바이오 국가 안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보건당국이 개량형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승인하고 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접종률은 7%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쓰레기 배출을 허용하는 시간을 늦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쌀쌀하셨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동부 지역의 기온은 평년 대비 섭씨 5도에서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동결 피해 경보가 내려졌고 북동부 지역에는 폭설도 내렸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들끓던 미 대륙이 이번에는 때이른 가을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동부 지역 기온은 평년 대비 화씨 10도 이상 낮은 35도에서 60도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아칸소, 테네시 등 일부 지역은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 화씨 2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데오 인근 미시간주 북부에서는 최대 2피트의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지역에서 동결 현상이 발생하며 농작물과 가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알래스카 북부 지역에 찬 공기를 실은 기단이 동부 지역에 엄습하며 초가을 이상 한파가 불어닥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우스 다코타주 에버디는 오전 한때 기온이 화씨 10도를 기록해 1937년 이후 동기 대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뉴욕 일원도 이번 주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화씨 46도를 기록했고 내일은 더 내려가 41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도 50도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여 초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추운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 북동부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메인과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등을 아우르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올겨울 정전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의 전력 업체들은 공급 혼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잉글랜드 지역 전력업체인 ISO 뉴잉글랜드는 최근 극도로 추운 겨울 날씨가 전력 공급망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력 수급을 맞추기 위해 일부 정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은 주로 겨울철 에너지 공급을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유럽 국가들과 액화 천연가스 수송을 두고 경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동부에서 올겨울 혹한이 발생할 경우 난방용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 생산에 필요한 공급량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밤시 샤달라바다 ISO 뉴잉글랜드 최고 운영 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번 겨울 가장 도전적인 요소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과 시장 내 극도의 변동성이라며 상업 분야에 종사한다면 어느 포인트에 연료를 구입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은 10년 이상 연료 공급 문제로 씨름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 에너지 수송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기간에는 천연가스 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LNG 수입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벌어진 유럽에서의 수요가 LNG 선적 경쟁을 가속하고 이로 인해 공급 확보가 값비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 주민의 전력 관련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중간선거까지 3주가량 남았는데요. 이미 조기 투표로 200만 명이 넘게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표율이 역대급 수준이었던 2018년과 맞먹는 수치인데 민주당의 참여율이 더 높습니다. 어제 ABC 뉴스가 플로리다대의 선거 프로젝트 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3만 73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프로젝트 총괄자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교수는 이번 중간선거 조기 투표율은 평소보다 높았다며 우리가 살펴볼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줄을 살펴본 결과 2018년 중간선거보다 높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8년은 1914년 이후 가장 높은 중간선거 투표율이란 점에서 매우 예외적이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높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12개가 넘는 주에서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고 이번 주 중에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주는 더 많습니다. 전국 주립의회에 따르면 조기투표 기간은 선거일 4일 전부터 45일 전 이내로 평균 투표 기간은 19일입니다. 한편 이번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재 기준 민주당원의 투표율은 52.3%로 공화당원 31.1%보다 높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중에는 아직도 2020년 대선에서 개표 기계를 조작해 광범위한 선거 조작이 있다는 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연료값을 낮추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략 비축유를 이번 주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내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방출을 발표했던 전략 비축유 물량 가운데 잔여 물량인 1,400만 배럴이 이번 주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매일 100만 배럴씩 총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회는 정부가 지난 1일 시작된 2023 회계연도에 전략 비축유 2,600만 배럴을 추가 판매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소식통들은 곧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관련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백악관은 갤런당 4달러에 달하는 휘발유 가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그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17일 기준 미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약 3달러 8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값이 5달러를 넘어섰던 지난 6월보다는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전월 대비 20센트, 전년 대비 56센트 상승한 가격입니다. 지난 5월 미 에너지부는 1억 8천만 배럴 중 약 3분의 1을 재구매하기 위해 올해 말에 입찰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 시점은 내년 9월에 끝나는 2023 회계연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오늘 새로운 바이오 국가 안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습격에 대비하고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한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을 포함해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 국가 안보 전략에 서명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코로나19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향후 25년 내 코로나19과 비슷하거나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바이오 안보 전략은 전 세계에 걸친 생물학적 위기 상황에서 취해야 할 핵심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현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군은 26개로 파악되는데 이들 중 대다수에 대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준비가 덜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정부는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가 무증상 상태로 퍼져나갈 경우 이를 감지해 바이러스 발생 초기 12시간 이내의 경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팬데믹 발생 일주일 내에 수만 건의 진단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고 90일 이내에 신속 검사기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백신의 경우는 바이러스 발생 100일 이내에 신규 백신 개발을 완료하고 130일 이내에는 미 인구 전체에게 접종할 수 있는 규모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는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880억 달러 규모의 팬데믹 예산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보건당국이 개량형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승인하고 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은 7%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13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화이자 모더나의 개량형 백신 접종 횟수는 총 1,47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미국인 2억 900만 명 중 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년도 독감 백신 접종률보다도 낮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2,700만 건의 독감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개량형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낮은 관심도와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는 개량형 백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0%는 개량형 코로나19 부스터샷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고 조금밖에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도 31%에 달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 뉴욕시 공연계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뉴욕 필하모닉, 뉴욕시 발레, 카네기홀 등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연구진이 치명률 80%에 달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새 변이주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을 접목해 개발한 건데 일각에서는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질타도 나옵니다. 보스턴대 국립감염병연구소 연구진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가장 최근의 우려 변이 오미크론을 접목해 개발한 바이러스를 쥐에 투입한 결과 감염된 쥐의 80%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형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추출해 우한 아영에 부착한 뒤 실험 쥐들을 감염시켜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 변이는 치명률만 높은 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보다 감염성 바이러스 입자가 5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비교 실험에서 우한 아영에만 감염된 쥐들은 100% 사망했고 오미크론에만 감염된 쥐들은 가벼운 증상만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미래의 유행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다만 이번 연구로 만들어진 새 변이주가 쥐에게 그랬듯 인간에게도 똑같이 치명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바이오 아카이브에 공개됐고 아직 동료 검증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스턴대 연구진의 이번 연구를 두고 일각에서는 또 다른 전염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저명한 과학자 쉬무엘 샤피라 교수는 바이러스 조작 연구는 완전히 금지돼야 할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뉴욕시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쓰레기 배출 시간을 바꿉니다. 쓰레기 배출을 허용하는 시간을 늦추고 수거 시간은 앞당겨서 길가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제시카 티시 시 청소국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배출 시간 변경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내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당초 오후 4시 이후면 거리에 내놓을 수 있었던 가정용 쓰레기는 이제 오후 8시가 지나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후 8시보다 일찍 내놓고 싶다면 오후 6시 이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합니다. 또 9개 이상 유닛이 있는 주거용 건물일 경우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 쓰레기 수거 시간까지 3시간 동안만 쓰레기를 거리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상업시설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직접 쓰레기를 배출하려면 오후 8시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시 청소국에서는 상업용 쓰레기 배출 시각을 해당 상업기관이 문을 닫기 1시간 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이 모호하기 때문에 상업시설들이 사실상 아무 시간대나 쓰레기를 배출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거리에 쌓인 쓰레기 봉투가 뉴욕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며 쓰레기가 거리에 쌓여있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국은 근무 시간을 조정해 자정께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율을 25%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한 가족이 핵 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핵 방공호로 이사했습니다. 방공호를 거주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SNS에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영국 데일리 미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지아주 외곽에 거주 중이던 루빈 로메로 가족이 최근 핵 방공호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메로 가족이 원한 집은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었고 루빈은 중서부에 위치한 핵 방공호의 실소유주들에게 연락해 방공호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수소문한 결과 $30만 의 방공호를 팔겠다는 판매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루비는 부부의 모든 저축을 동원해 방공호를 구매한 후 4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 전원이 방공호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루비는 여전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홈스쿨링을 통해 정규 교육을 이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 가족은 단순히 집을 드나들 때마다 매번 기중기를 사용해 1.3톤에 달하는 방화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 방공호는 전체 전력을 차단하거나 방공호를 외부와 단절시키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방공호로 이사간 루빈 가족은 삭막한 방공호를 거주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영상들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거리주차 관련 스마트폰용 앱인 파크 NYC에서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현금을 미리 충전해두는 디지털 지갑만 허용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뉴욕시는 주차 미터기를 찾아 현금을 지불하고 다시 자동차로 돌아와 영수증을 비치해두는 번거로움 없이 새로운 주차 앱이 운전자들의 시간과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앱을 통한 주차요금 지불이 전체 주차 관련 지불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3일 각종 범죄로 발생한 개인의 재물 피해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을 기존 $500에서 $2,50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은 올해 10월 6일 이후 발생한 범죄 피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주정부가 지원하는 재물은 개인의 안전과 복지 등을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셀폰과 같은 모바일 장비와 컴퓨터, 타이어, 어린이용 카셋, 오토바이 헬멧과 안경, 보청기, 신발, 옷 침구류 등 필수물품들입니다. 주정부 지원금은 이들 재물에 대한 교체 또는 수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가 오늘 11월 8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미 전역의 21개 주의 투표 정보를 담은 선거 가이드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이 가이드는 뉴욕과 뉴저지 등 한인 유권자가 최소 2만 명 이상인 21개 주의 유권자 등록 방법 및 투표 방법 등 선거 참여를 위한 각종 정보 및 주요 사항들이 한글과 영어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케빈 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국장이 국립아시아태평양계 박물관 건립을 위한 의회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습니다.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이 발의해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아시아태평양 미국 역사문화 박물관 설립 가능성 연구위원회법에 따라 선정된 8명의 위원에 김 국장이 포함된 겁니다. 김 국장은 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아태계 박물관 설립과 유지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박물관 운영을 위한 모금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